함께 걸으면 좋아진다.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 누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는 계기나 유형은 다양하지만 어떤 경우든 호감이나 호의를 느끼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나 호의를 느낄까? 아주 일반적인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1. 만나는 횟수가 잦을수록 더욱 호의를 갖게 된다. 온통 모르는 사람뿐인 모임이나 파티에서 전에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친밀감이 느껴진다.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가? 낯선 사람이나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보통 긴장감을 갖게 되지만 수차례 얼굴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비록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다 하더라도 안도감을 품게 된다. 안도감은 호의를 느끼는 시발점이다. 이를 심리학자들은 단순 접촉 효과라 부른다. 2. 자신과 의견이나 취미가 같은 사람에게 호의를 가진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같은 의견이나 취미를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스포츠나 음악, 영화 등에 관하여 사고방식이나 기호가 비슷하면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생각에 그 사람에게 호의를 품게 된다. 업무적으로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다른 방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으면 호의가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것을 심리적 이득 효과라고 한다. 3.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호의를 느낀다. 1과 2의 공통점은 상대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의견이나 취미가 비슷하다는 것도 알게 된다. 같은 학교나 회사, 서클에 소속된 사람에게 호의를 느끼는 것도 가까운 거리감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접근 효과라고 부른다. 파티와 같은 자리에서 안면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멀리서 고개를 까닥이며 가볍게 인사하는 사람보다 이내 가까이 걸어와서 인사하는 사람에게 더 호감을 갖게 된다. 사귀고 싶은 사람에게는 걷기를 권하자. 사생활에서건 업무에서건 자신을 좋아해주기 바라는 상대가 누구라도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이다. 개인적으로 사귀고 싶은 이성이라면 영화를 같이 보거나 식사를 하자고 권할 것이고 비즈니스 상대라면 선물이나 접대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훨씬 간단하고 그다지 비용도 들지 않으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바로 걷기다. 함께 걸음으로써 앞서 기술한 세 가지 효과, 즉 단순 접촉 효과, 심리적 이득 효과, 접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가볍게 함께 걷자고 권해보자. 걷기 동호회 같은 것을 활용하면 1대1인 경우보다 말을 꺼내기가 쉬울 것이다. 함께 걷다 보면 단순 접촉 횟수가 늘고 그만큼 접근 효과도 높아진다. 문제는 상대방이 걷기에 흥미가 없는 경우다. 그때는 걷기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유도해보자. 예를 들어 식물에 관심을 보이면 식물원에 가자고 권하라. 이 경우에는 초목이 무성한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상대가 미술을 좋아하면 미술관, 역사를 좋아하면 박물관 같은 곳으로 가서 함께 걸으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다. 거래처의 담당자를 만나 식사를 했다면 그냥 돌아가지 말고 잠깐 함께 걷도록 제안한다. 상쾌한 경험을 같이 하면서 서로 호감도 키울 수 있고 기분 좋게 헤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회사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쟁 회사의 사정은 어떤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추가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너무 일에 대한 얘기로만 몰아가면 상대가 곧 피곤해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가벼운 일상사를 얘기하며 걷는 것이 더 좋다. 지금까지 일상생활을 통해 어떻게 걷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물론 꾸준히 걷기를 실천하고 있는 비즈니스맨들도 이미 많을 것이다. 하지만 좋은 것은 혼자 하지 말자. 자꾸 권하고 함께하고 나누자. 같이 걸으며 같이 건강해지며 일의 능률도 높이고 친목도 도모하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가장 귀한 것은 늘 가장 가까이에 있다.